GPU가 흔히 말해서 전원력을 필요하고 또 냉각 장치도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또 전력을 필요하는데요. 전력을 얼마나 풍부하게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건설 속도가 결정이 납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의 건설 속도가 결정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가 우리 시민이 우리 기업이 AI를 쓸 수 있는지가 결정이 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전기 코드 못 꽂으면 안 돌아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들 MS, 구글, 아마존 전기를 직접 만들어 쓰겠다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구리가 전선에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광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소형 모듈 원전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고 전기요금 논란이니까 저희 동네 전기요금은 저희가 커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죠. 미국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데이터 센터 우리 동네 오지마 이런 분위기도 한창이라고 하는데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에게 빅테크들의 전기요금 전쟁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박사님 춥습니다 오늘. 맞아요. 많이 춥죠. 그래요. 요렇게 추울 때 우리 전력 사용량이 단기간에 확 올라가는데 뭐 전력 먹는 하마라고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비하면 될 일도 아니라고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우선 이번 1월 초에 있었던 CES에서 한국 분들에게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라든지 알파마이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집중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젠슨왕이 더 중요한 걸 하나 발표했어요. 네. 베라 루빈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퍼런스 2026년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 AI 시대의 시작, 추론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학습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학습도 한쪽은 진행되지만 추론이라는 것은 인퍼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주는 것. 우리가 물건을 사고 싶을 때 AI가 구매해 주는 것. 뭐든지 AI가 답변하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용자가 지금 벌써 올해 상반기 내에 챗GPT 같은 게 10억을 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제미나이도 만만치 않게 늘어나고 중국도 늘어난다면은 계속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쉽게 얘기해서 누구든지 다 스마트폰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면 다 망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지금까지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력을 10분의 1 필요로 하는 그러한 베라 루비는 지금 있는 블랙웰보다 10분의 1 전기가 필요하다. 이 시대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대단히 에너지 효율적인 것으로 가겠고 이것이 아니면은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생산할 계획인 전력으로는 택도 없는 얘기다. 그래서 칩에서도 효율성을 맞춰내겠다. 하지만 전력도 많이 생산돼야 된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2027년, 2018년 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전기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을까가 앞으로 AI 패권 경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AI 대중화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데이터 센터 처음에 지을 때는 반도체 엄청 필요하겠지만 그 나중에 돌릴 때는 전기요금은 상시로 들어가는 경상경비가 되는 거잖아요. 네, 미국을 예로 들면은 2023년 기준에서는 전체 미국 전력에서 4.4% 정도를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잠정 통계로는 작년 같은 경우 2025년 같은 경우 5%입니다. 근데 2028년 연구 기간마다 다르지만 2028년에 12%까지 간다는 연구 이거는 미국 에너지부 미국 국가기관에서 있는 보고서가 2028년 12%고 그러니까 지금 뭐에선 2.5배 정도 더 증가하는 거죠. 또 뭐 어떤 민간 연구에서는 2030년에는 12%가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를 넘을 거라는 거죠. 즉 10가구 중에 한 가구는 데이터 센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 근데 또 하나는 또 전기도 많이 필요하지만 전기 가격도 문제가 됩니다. 워낙 많이 전기를 쓰게 되니까요. 지금 미국을 1이라고 하면은 킬로와트당 1달러라고 한다면 중국이 50센트입니다. 한국이 1.5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격대의 차이가 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12월에 통계를 냈는데요. 미국의 전력량 대비 2.5배를 2025년에 더 생산했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생산한 2025년에 태양광을 중국에서 2배 더 생산했습니다. 일단 태양광 패널이며 뭐며 그 발전에 들어가는 그 장비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싸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게 싸고 중국에는 어디가 있냐면 내몽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몽고 지역에 광하라는 그 사막 지역에 태양광을 다 깔고 거기다가 덤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그리고 이 부탄이나 이쪽 가까운 지역에는
이 네팔 쪽이 엄청난 수력 발전을 짓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 생산이 엄청나서 중국의 정책은 뭐냐면 동쪽의 데이터, 서쪽의 전력이에요. 그래서 서쪽의 전력을 초고속으로 송전해서 동쪽으로 좀 끌어오는 축이 한 축이 있고 내몽고에 엄청난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전력에 대해서 우리는 반도체는 없지만 반도체가 효율이 떨어지지만 네. 전력으로 승부를 거겠다라는 거고 미국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전력을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트럼프도 지금 말씀하셨던 중간 선거에 문제가 되고 미국에서는 에너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또 이 유권자들의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특히 석유 가격 인상, 전기 가격 인상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값이 올라가고 있는 주가 벌써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금 빅테크들한테 당신네들이 책임지세요. 네. 당신네들이 필요한 전기를 자꾸 우리 거에서 갖다 쓰니까 네. 우리 시민들의 전기료가 올라가면 나 떨어져요. 그럼 탄핵돼요.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빅테크들한테 당신네들이 필요로 하는 전기는 당신네들이 만드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빅테크들에게 어떤 가이던스를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전력이 그 자체로 전략 자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지금 현재에서 전력을 조금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GPU가 흔히 말해서 전원력을 필요하고 또 냉각 장치도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또 전력을 필요하는데요. 전력을 얼마나 풍부하게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건설 속도가 결정이 납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의 건설 속도가 결정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가 우리 시민이 우리 기업이 AI를 쓸 수 있는지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럼 지금 AI 패권 경쟁이라 할 정도인데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AI를 쓰게 되고 기업이 AI를 쓰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AI를 쓰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데이터 센터가 받쳐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보면서 데이터 센터 정말로 많이 졌거든요. 네. 저희가 인류가 이렇게까지 동영상 많이 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잖아요. 몇 개 보고 말 줄 알았지. 이렇게 그렇죠. 노상 저녁에 잘 볼줄이야. 때마다 저는 항상 다짐해요. 네. 새벽에 눈 떴을 때 쇼츠 보지 않으리라. 아 진짜요?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동영상을 많이 보면 이것이 다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다 데이터 센터인데 즉 동영상 때문에도 데이터 센터가 증폭됐지만 AI는 이것에 수십 배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영상을 봄으로써 우리가 유익하고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유익하기 때문에 정보를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방송도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AI도 마찬가지죠. AI가 확산돼서 저렴해져야 돈 있는 사람만 AI를 쓰는 게 아니라 네.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도 AI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AI를 쓸 수 있는 비용이 낮아지려면 데이터 센터가 저렴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전력이 저렴하게 들어가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부과되는 비용 부담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AI에 대한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는 부분에서 AI는 대단히 국가 전략이나 있으나 산업 전략에 있어서나 또는 패권 경쟁에 있어서나 대단히 전략적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가뜩이나 미국에서 서민층은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 왜 그래서 흑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 가면 여름에 밖에 나와서 춤추고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게 집에 에어컨 못 돌리는 집들 그렇죠. 그런 골목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한국에도 가보시면. 여러분 쪽방촌에 가면 여름에는요 다들 나와 계세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그 동네에 들어가는 전력의 단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표심뿐만 아니라 생존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렇죠. 문제인데 아니 우리가 막연하게 엄청 쓸 거야 이건 예상이 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숫자로 본다고 하면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다른 점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물론 이제 저도 새벽에 눈 뜨면 쇼츠를 볼 때가 있지만 24시간 보지는 않잖아요. 네. 모든 소비자가 24시간 보지는 않지만 데이터 센터는 학습을 위해서 추론의 준비를 위해서 그냥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쓴다기보다는 데이터 센터의 가동률이 보통 50%에서 60% 또는 연말에 막 이커머스에 가가지고 선물 산다 할 때 특히 미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이때 막 서버의 상위로 올라가는 거고 또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아지면 서버 사양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줄어들기도 하는데 그냥 AI 데이터 센터는 그냥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겁니다. 풀로 들어가니까 중간 옆에서 계속해서 식혀줘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여기에서 워낙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많이 끌었다 쓰기 때문에 예비 전력도 거기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ESS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도 커지는 건데 이러다 보니 전력을 쓰는 방식이 다 바뀐 겁니다. 전력에 쓰는 양도 크게 증폭되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쓰는데 3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프로메테우스라는 네. 이름의 3기가와트라는 것은요. 1기가와트가 원자력 발전소 1기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여의도 면적 4배예요.
메타가 짓는 여러 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원자력 발전 3기가 이 데이터 센터에만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에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데이터 센터가 보통 메가와트급이에요. 메가와트는요 화력 발전소들이 충당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짓고 있는 거 기가와트고요. 오픈 AI가 미국에다가 2035년까지 지려고 하는 것은 20기가와트예요. 그럼 원자력 발전소 20기가를 오픈 AI 혼자서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럼 발전소를 대체 몇 개를 지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했을 때는 미국에서 약 50개 정도를 2030년까지 져야 돼요. 원자력 발전소만으로 계산한다라면. 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부터 짓자라고 해도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하죠. 리드 타임이 8년 걸립니다. 그러면 8년 뒤에 시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전기 어디서 가져와요? 어디서 갖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가장 짧은 건 태양광 1.5년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년 가장 짧은 게 가스터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익스타.ai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AI 기업이죠.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가스터빈 3개 그 대단히 비싼 겁니다. 네. 이 3개를 바로 사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서 설치만 하면 바로 작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계약은 했어도 공급을 필요해 내일 갖다 줄게가 아니거든요. 6개월 뒤 1년 뒤에 갖다 주는 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갖다 주면 설치하면 바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 필요하면 천연가스, 알래스카 천연가스. 그래서 천연가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파이프 언제 연결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블룸 에너지라는 데 주가가 요즘 폭등하고 난리 있습니다. 났죠, 거기가 요즘에. 뭐냐면 블록 전력이라고 해서 전력을 거기까지 갖다 주고 흔히 말해서 가장 큰 거는 전력을 하면은 우리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천이라든지 반도체 단지에서 이 전력을 전라도에서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 송전망을 새롭게 구축해야 되고 이것들도 당연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반대도 있고 소송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전력망을 또 미국도 낡았거든요. 이걸 언제 다 개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서 발전해서 그냥 거기까지만 전달해주는 이걸 블록 전력이라고 하는데 블록 전력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점에 딱 만들어 네,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전체 송전망하고 연결하지 않고 딱 데이터 센터까지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오라클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서 효과가 증명된다라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오픈 AI, 구글 뭐 이런 데서 다 가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블룸 에너지의 기술력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은 이유, 주가가 지금 막 선반영되면서 네. 올라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력 배달 서비스까지 하다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네. 아니 빅테크들은 전기요금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올 것 같고 이게 그 미국은 공공이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민간이 동네 나눠서 들어가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많이 쓰면 인프라 확충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동네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지금 난리인데 이걸 MS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올라가는 거 우리가 다 끌어안을게 했지만 이거 언제까지 다 끌어안고 장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MS 오픈AI로 주민들에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시민들에게 전기값이 전가되는 없게 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대표적인 게 누군가 하면 여러분 빌 게이츠예요. 어. 빌 게이츠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유는 요즘 전기 회사를 하고 있거든요. MS뿐만이 아니라 구글이나 AWS에도 전력을 공급하는 거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게 지금 빌 게이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찍이 이렇게 전기 버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본인들의 전력은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주민들이 쓰고 있는 걸 갖다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들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건 근데 뭐가 하나 있었냐면 자기들의 이름으로 건설하는 데이터 센터에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SPC라고 해서 목적형 크리미널에서 이 PF를 하는 거죠. 네, 특수목적 회사. 네, 특수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메타도 이번에 마이클 베리가 비판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습니다. A라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그거를 SPC라는 데서 특히 여기는 금융권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지면서 메타 거를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근데 메타 거랑 장기 임대를 맺습니다. 그리고 보통 데이터 센터 임대료보다 2배를 더 받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어떤 걸 하냐면 너네가 5년 동안 6년 동안 무조건 써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못 쓰면은 벌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죄송합니다. SPC를 만드는 건데 안전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자 SPC가 만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 들어간 전기까지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법적으로 책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빅테크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재무제표상으로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선 책임지겠지만 아니 남의 회사에서
우리가 임대해서 들어가서 쓰는데 아. 여기까지 우리가 책임지지는 않겠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책임지겠다는 것도 이 SBC까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SBC에서 쓰는 전기는 데이터 센터는 MS가 50% 메타가 50%일 수도 있어요. 네. 책임 전가가 가능한 거고 야. 자기는 임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서 계속해서 사회적 갈등이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혹은 유럽이든 로펌만 돈 벌게 생겼다. 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우회로 디자인하는 게 로펌의 최대 과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니 빅테크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빅테크의 대장이다 생각하면 그냥 월 구독료 있잖아요. 네. 그거 한 5불씩 전 세계 이거 잠깐 올리면은 수금 되잖아요. 네네. 이런 시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소비자들 즉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어컨과 겨울 난방이 더 비싸지는 거겠죠. 우리가 쓰고 있는 AI 이용료를 어떻게든지 좀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매우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거기 그 부분에서는 의구심을 갖는 건 정당하지만 조금은 우리가 좀 안전하게 볼 것은 여기엔 경쟁이 있다라는 거죠. 즉 제미나이에서는 돈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과금을 안 한다면 사람들은 제미나이로 많이 가겠죠. 지금 2025년에 작년에 사실 폭발적으로 AI를 쓰는 무료 이용자가 증가한 이유는 무료 이용자가 쓰는 AI와 유료 사용자가 이해하는 AI의 모델의 차이가 없고 다만 용량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퍼포먼스 자체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네. 일반 사용자들은 느낄 수가 없어요. 대단히 좋은 모델을 쓰게 됐는데 예를 들면 한 달에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을 초과하게 되면은 낮은 사양의 모델을 쓰게 됐던 네.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그걸 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일반 이용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챗GPT 고라고 해서 네. 지금 23달러를 매달 내야 되는데 이제 8달러를 내는 그런데 여기에 광고는 조금 보는. 그렇죠. 광고 좀 보고 저희가 싸게 드릴게요. 싸게 드릴게 하고 광고를 많이 보고 무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아. 이 두 가지 모델을 이용하고 여기다 지금 특히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초에 구글과 오픈 AI가 AI 커머스를 대단히 공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헐리데이 시즌 미국에서 크리스마스와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약 20%의 소비자들이 AI에게 물어보고 구매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중간에 노출하는 광고, 자릿세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AI에게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하고 20%가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데 물어는 봤는데 구매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는 얼마나 아까워요. 사람들이 20%나 우리에게 다 물어보고 샀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그 20%가 우리 안에서 구매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 비율을 높여나가겠다라는 거고요. 한국엔 지금 보도가 안 되겠지만 12월 마지막 주에 오픈 AI 챗GPT의 헬스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헬스 서비스도 이게 돈이 되는 것이 네. 헬스 서비스는 사람들이 질문을 10개 중에 10개를 하면 1개는 다 건강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헬스는 조금 독립적으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해주면서 해주겠다고 해서 헬스 서비스를 했는데 그 플러스 헬스 케어를 냈어요. 와 그러면은 한국에서 서비스한다 치면 100% 건기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건기식하고도 연결되지만 병원 예약, 그렇죠. 약국하고 의료보험 이 처리를 헬스케어에선 다 해주고 돈이 되는 서비스는 헬스케어, 네. 질문은 헬스. 아니 잘하면 처방전도 써주겠는데요. 거기서 처방전 처리도 됩니다. 처방전이 와. 들어오면 이거를 약국으로 보내주는 것을 AI가 하게 네.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돈 되는데 커머스, 헬스, 광고 이 영역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적절하게 돈을 못 벌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전가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이들은 가능하다라면 이용자가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 유튜브 돈 안 내고 보시잖아요. 네. 뭐 프리미엄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구글 광고 보는 대신에 구글 검색 서비스, 네이버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이 돈 가지고 데이터 센터 비용을 메꿔서 이용자를 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더 증가할 거를 가정해서 데이터 센터를 좀 크게 짓고 있는 겁니다. 와. 추론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이용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손님 늘어날 것 같으면 식당 확장해야죠. 그렇죠. 옆 가게 사서 벽 허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역시 다시 한번 이 전기 없으면 이 모든 게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 같은 데가 구리광산에 투자하고 이런다는데 이거 잘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에 그 젠스랑이 또 CES에서 보여줬어요. 데이터 센터의 베라 루비를 보여주면서 이 베라 루비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GPU 중에서 가장 많이 구리가 들어갑니다 얘기를 했어요. 구리 과다. 그날 구리값 폭등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리가
구리가 이 부분이 뭐가 좀 중요하냐면 여러분 GPU가 혼자 요만한 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서 하나의 베라루빈이라든지 블랙엘이나 H200에는 GPU가 여러 개 들어가고 여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HBM도 여러 개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번에 샌드디스크나 이런 데에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 낸드 메모리도 쓰겠다. 디램만 쓰는 게 아니라 낸드 저장용 저장 장치인 낸드 메모리도 쓰겠다고 하니까 스캔디스크나 이런 데가 지금 일본의 그 이런 낸드 메모리를 만들 때가 지금 폭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 연결하는 건 다 구리 가는 겁니다. 와. 그리고 또 베라루빈 하나와 또는 블랙엘 하나와 또 다른 블랙 연결하는 것도 구리 가는 거고요. 구리가 괜히 닥터 쿠퍼가 아니군요. 네, 그래서 네. 구리는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는 양만큼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리 광산은요 원자력 발전소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구리 광산 하나 개발하는데 4년에서 5년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그럼 벌써 파장이에요. 4년에서 5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구리값이 폭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오픈 AI도 그렇고 뭐 메타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말씀하셨던 아마존은 구리 광산을 샀지만 이들이 또 고민하는 것이 구리를 만들 때 채굴할 때 환경 파괴 요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또 빅테크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빅테크가 온 세상을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전력 느낌이 빨아들이죠. 드는데 구리 다 빨아들이죠. 빨아들이잖아요. 네. 인재와 돈과 전 세계의 관심사. 하지만 빨아들이든 말든 콘센트 안 꽂으면 못 돌아간다. 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었군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